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과제인 조건문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제어문 다루면서 문제들이 조금씩 복잡해져 가고 있죠. 항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처리들을 해야 할지를 좀 더 구체화하고 순서 지은 후에 작성해 버릇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두 수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차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차라고 한다라고 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연산을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수가 큰 수이던 두 번째 수가 큰 수이던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두 수 중에서 어느 숫자가 더 큰 숫자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연산을 수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두 수 중에서 어느 수가 더 큰 수인지를 판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바로 조건문을 사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항상 함수를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전체 문제에서 부분 책임을 함수에게 분할해서 제시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문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큼지막하게 나누어서 나열을 해보고, 그 중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함수에게 분할하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어야지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함수가 좀 더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크립트 모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파일 메뉴에서 New File 하기를. 자, 전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무엇 해야 하는지를 자연어와 약간의 프로그램적인 표현 방법들을 이용해서 코드처럼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작성하는 일을 우리 의사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하고,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설계 과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주 프로그램부에서는 n1, n2라는 두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를 입력받도록 하고, 자, 그 두 수에 대한 차를 구하고 나서 구한 차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이 처리만 수행을 하면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두 수를 입력받고자 했을 때 정수를 받을지 실수를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수를 입력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수를 입력을 받아서 n1이라는 변수, n2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해본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input이라는 함수는 그 입력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문자열 형태로 반환을 해주는데, 우리가 차를 구한다라는 어떤 뺄셈 연산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 데이터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input이라는 함수가 건네준 값을 정수 값으로 변환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본 것입니다. 무조건 int라는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입력받은 값이 정수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int, 실수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floa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입력받은 값이 문자열이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입력받았다라고 하면 입력받은 두 수에 대한 차를 구하는 일을 할 것인데, 자,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n1이 더 큰지 n2가 더 큰지에 따라서 n1에서 n2를 빼야 될지 n2에서 n1을 빼야 될지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렇게 좀 세부적인 어떤 처리를 해줘야 하거나, 혹은 어떤 복잡한 처리를 해줘야 하거나, 혹은 한 번 처리한 내용들을 다음번에 또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처리 같은 경우들은 현재 이 순간에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정하기를, 자, difference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differenc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n1과 n2의 차를 구하도록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만 현재 주 프로그램에서 입력받은 n1이랑 n2라는 변수를 가지고서 차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differenc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n1, n2라는 두 입력값을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도록 구성을 해볼 것이고, 자, 따라서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분은 자, df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서 difference라는 함수를 정의하되, 현재 내가 함수 호출문에서 지정한 두 인수값을 받아서 차를 구하는 연산을 처리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받을 변수로 예를 들어서 뭐 num1, num2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n1이라는 값은 num1이라는 변수로, n2라는 변수는 num2라는 변수로 전달이 되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선 뭘 해주면 되겠어요? num1이 크면 num1에서 num2를 빼야 되고, num2가 크면 num2에서 num1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조건문을 통해 가지고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num1과 num2가 있을 때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뭐 다양한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num1이 num2보다 큰 것이 맞다면 이라는 것이죠. 즉 num1이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될 것이냐, 그러면 num1에서 num2를 빼는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함수 호출축으로 반환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num1이 크지 않고 num2가 크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거짓이 되어져서 이 구문이 수행되어지지는 않겠죠. 자,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num1이 num2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형태의 조건문들을 만들어서, 자, num2가 더 큰 경우에는 num2에서 num1을 빼라 라는 연산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조건은 항상 거짓이에요. 즉 num1이 num2보다 크면 num2가 num1보다 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조건은 항상 거짓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조건은 항상 배타적으로 처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처리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비교 연산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컴퓨터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교 연산 같은 것들도 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순한 if문이 아니라 if-else라는 구문을 통해서, 자, 이 if-else절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을 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다음 문장을 수행해라 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죠. 얘를 읽기를 만일 num1이 num2보다 크면 이 문장을 수행을 하고,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num2에서 num1을 빼라 라는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파이썬에서 제어문이나 함수 정의와 같은 복합문을 사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들여쓰기 정도를 잘 맞춰 주어야지만 오류 없이 수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 num1과 num2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조건에 따르면 num1과 num2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else절에 있는 이 구문이 수행이 될 텐데, 사실 num1과 num2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구문이 수행되던 이 구문이 수행되던 어차피 두 수는 같은 값이니까 빼면 0의 값을 얻게 될 것이에요. 자, 따라서 굳이 두 수가 같은 경우는 따로 구별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면 충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차를 구하고 그 구한 차 값이 반환되어지니까 우리는 함수 호출의 결과로 반환되어지는 차 값을 어딘가 저장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저장되어진 값을 적절한 형태로 출력하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이 출력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n1이라는 변수, n2라는 변수, 그리고 차를 구한 결과 값을 문자열과 적절히 조합해 가지고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본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실행해 주게 되어지면, 자, 첫 번째 수는 2, 두 번째 수는 3이라고 하면 2와 3의 차는 1이다 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수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하기를, 이제는 첫 번째 수를 더 크게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수는 22라고 하고 두 번째 수는 11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두 수의 차는 11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서대로 수를 입력했는지 상관없이 더 큰 수에서 더 작은 수를 뺄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작성되어진 difference라는 함수는 당장 이 문제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차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터틀 그래픽과 조건문을 이용을 해보는 문제인데, 우리 지난 과제를 통해서 화면상에 지정된 위치에다가 원을 그릴 수 있는 함수 draw circle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봤었어요. 자,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내가 그릴 원의 반지름과 또 그 원을 표시할 위치 값을 전달받아서 지정된 반지름을 갖는 원을 현재 화면에 지정된 위치에 치중해 가지고서 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고정된 반지름을 가지고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 상에서 고정된 위치에다가 원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서로 다른 반지름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위치의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보면 이전에 작성을 했던 드로우 서클을 다시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요구 조건들을 갖는 드로우 서클을 또 정의해 가지고서 문제를 풀려고 했었어요. 더불어서 원이 그려질 위치에 대한 판별을 드로우 서클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많이 복잡해졌는데,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함수를 만들어서 큰 규모의 전체 프로그램을 만족시키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부터 문제를 나눠 가보자 라고 했었어요. 자, 다시 스크립트 모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 현재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필요할지는 놔두고 일단 주 프로그램 부분에서 전체 문제를 기술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터틀 모듈 포함하고 터틀 그래픽에 대한 초기화 해준 후에, 자, 그 다음에 필요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원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반지름을 입력받고 또 원을 화면 어느 쪽에다가 표시할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 위치를 하나의 문자열로 입력받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현재 반지름이 레디어스인 원을 화면 포지션 쪽에 그리도록 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전체 문제에 대한 기술은 이 주 프로그램 부분에 큰 덩어리로 기술이 되어져 있을 것이에요. 반지름을 어떻게 입력받을지, 또 표시 위치는 어떻게 입력받을지, 또 원은 어떻게 그릴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관심 밖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만 제대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전체 문제의 요구 조건들을 잘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지름을 입력받는 부분부터 수행을 해봅시다. 우리 터틀 그래픽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대화 상자를 띄워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터틀이라는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인풋이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대화 상자의 제목과 메시지 내용들을 지정을 해주었고, 자, 이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은 내용은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콘솔 입력을 담당하는 input이라는 함수와 마찬가지로 내가 숫자 문자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문자열로 반환되어지기 때문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을 표시할 때 사용되어지는 숫자 데이터여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의 결과값을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반지름 변수에 저장해 줘야 될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r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r이라는 것은 문자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현재 r이라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int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정수값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주는 일이 필요하더라라고 했었죠. 자, 다만 이렇게 두 문장에 나눠서 작성하는 것이 좀 번거로우니까 관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요 구문이 현재 r이라는 변수에 할당되어질 값을 만들어내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을 바로 요 자리에다가 써줌으로써 우리는 문장을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항상 주의할 것은 텍스트 인풋이라는 함수와 int라는 함수가 연달아서 호출되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괄호가 두 개 열렸고 반드시 괄호를 두 개 닫아줘야지만 제대로 동작이 되어질 것이에요. 뭐 이렇게 한 번에 작성하는 것이 복잡하면 좀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따로따로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표시 위치를 입력받도록 해봅시다. 표시 위치는 뭐 간단하게 P라는 변수에다가 입력받도록 하되, 자, 역시 똑같이 터틀 그래픽에서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앞서서 다뤘던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터틀 그래픽에서는 input이나 print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turtle.textInput 하기를 표시할 위치에 대한 내용을 입력받을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표시할 위치는 뭐 left 혹은 왼쪽과 같은 문자열로 입력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반지름을 입력받을 때와 다르게 int라는 함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숫자 문자가 아닌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려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하고 말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기본적으로 text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반지름과 표시 위치를 입력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일은 이 반지름을 갖는 원을 이 위치에 출력하도록 하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draw circl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것인데, 자, 우리 이전에 이미 draw circle이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봤었어요. 현재 draw circle 하기를 xy 값을 통해 원이 그려질 좌표 값을 설정을 했고, 내가 그리고자 할 원의 반지름을 설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draw circle이라는 함수는 어디에다가 얼마짜리 원을 그릴 것인지를 함수 출시 인수로 전달받아서 그 위치로 이동해서, 자, 이동은 mov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했었어요. 자, 그 위치로 이동을 해서 원을 그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굳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이 함수를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보면 될까 생각해 봤을 때 기존에서처럼 draw circle 하기를 0x0x 10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면의 원점에다가 반지름 100인 원을 그려라 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원점이면 딱 가운데에 그려지겠죠. 자, 반면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0 by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화면에 x좌표 값이 음수 값이 됐으니까 원점보다 더 왼쪽에 치중되어진 곳에서 원이 그려지겠죠. 반면에 여기를 양수 값으로 써주게 되면 원점보다 더 오른쪽으로 치중한 곳에 원이 그려지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을 그리는 작업을 할 텐데,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포지션이라는 값에 따라서 언제는 왼쪽에다가 언제는 오른쪽에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자, 다만 지금과 같은 구문은 고정된 위치에 고정된 반지름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원을 그릴 때 사용할 반지름은 r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현재 반지름 r인 원을 그려라 라고 해볼 수 있을 것이고, 150으로 할지 200으로 할지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정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한 번의 실행에서 원을 맨날 두 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다가 원을 그릴 것인지 입력받은 이 p 값에 따라서 얘나 얘 둘 중에 어느 한 문장만 수행이 되어져야 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문장을 실행할지 이 문장을 실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건문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호출축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함수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if 하기를 현재 p 값이 left라는 값과 같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하나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50 쪽인 즉 왼쪽 편에다가 출력을 할 것이고, else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left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출력하도록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실행을 해봅시다. 자, run 하기를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원의 반지름은 100이라고 해볼까요? 오케이 해주고 현재 원을 표시할 위치는 left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왼쪽 편에
원점의 기준에서 왼쪽 편에 원을 그려주는 일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실행하기를. 현재 표시할 원의 반지름은 50이라고 해볼까요? 자, 원의 위치는 right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는 left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편에 가서 아까보다 좀 작은 원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만 현재 왼쪽에 그릴 조건으로 left라는 영문자 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왼쪽이라는 한글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if문을 하나 더 둘 것이냐? 그런데 그러면 또 여러 번 비교가 일어날 수도 있고 비슷하게 작성되어진 중복된 코드가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거예요. 내가 영어로 left라고 했거나 한글로 왼쪽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문장이 수행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항상 공통된 문장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들을 한데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p 값이 left이거나 p 값이 왼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모두 다 이 문장을 수행을 해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비교 연산의 결과들을 묶어주는 연산자가 바로 논리 연산자로 OR라는 연산자가 있었어요. 자, 이 OR 연산자는 두 개의 피연산자항을 갖는데 두 피연산자항 모두 다 참 혹은 거짓의 결과값을 가질 수 있는 비교 연산의 결과들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현재 P가 left와 같거나 혹은 P가 왼쪽과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작성해 놓고 나서 잘 안 된다라고 질문을 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비교 연산자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연산이 수행되어져서 참 혹은 거짓의 결과값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참 혹은 거짓의 결과값과 왼쪽이라는 문자열하고 뭔가 오화 연산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와는 좀 다른 동작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P라는 변수가 left라는 문자열과 같은지 혹은 P라는 변수가 왼쪽이라는 문자열과 같은지를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와 일치하다라고 한다면 왼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른편에 원을 그리도록 수행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예제에서는 left나 왼쪽이 아닌 다른 어떤 의무의 문자열들,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해볼게요. 내가 100짜리 왼쪽이다 라고 하면 왼쪽에 잘 표시가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현재 내가 반지름 100짜리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라고 입력을 하면 그래도 오른쪽에 출력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건 왜 그런가 보면 현재 우리가 조건을 부여할 때 P가 left나 왼쪽인 경우는 왼쪽에 표시하도록 했는데 이게 아닌 모든 경우들은 다 오른쪽에 표시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정확히 표시하려고 한다면 일반화되어진 if문에 대한 버전으로 단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갈래의 조건들을 비교해서 A와 같은지 B와 같은지 C와 같은지 등등 어떤 상황들을 나누어서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left나 왼쪽이면 왼쪽에 표시하도록 하고 right나 오른쪽이면 오른쪽에 표시하도록 하고 위라고 한다면 위쪽에, 아래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표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입력했던 것처럼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라는 지정된 방향에 대한 문자열이 아닌 어떤 의무의 다른 문자열들이 입력되어지면 원을 표시하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등의 좀 더 세분화되어진 처리들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